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요. 하지만 그 앞에 놓인 규제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꼭 해내야 할 규제 개혁, 그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예전 규제개혁 추진단 단장을 지내셨고 현재 계명대학교 특임 교수로 계시는 홍석준 교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잠재 성장률이 지금 이제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어떤 경쟁 차원에서는 중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와서 상당 부분 우리를 지금 이제 추월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의 벽은 여전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쟁력 제고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저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좀 불합리한 어떤 규제 어떤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그동안 놓여 있던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뜯어내서 합리적인 어떤 규제의 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이게 규제 타파, 규제 개혁 이걸 이제 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그게 어떤 기업, 경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정말 많은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법안 건수를 보면 국회의원 1인당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한 17배 혹은 18배의 발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입법 발의되는 상당수는 사실은 또 크게 보면 규제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대단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 다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용두사무이로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는 그걸 강하게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었고 실질적인 성과물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사전에 좀 통제하기 위한 이런 장치, 즉 입법 시의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입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법까지는 발의를 했고 당시에 국회의장까지도 다 동의를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제 입법을 할 때 이게 과연 이제 그 해당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사전 점검을 한다는 거죠,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원 입법 시의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사전 규제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사이드에서 발의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평가를 지금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구조는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강제 사전 영양 평가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점이 좀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게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게 규제라는 게 이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들을 좀 모아서 이게 철폐를 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정부든지 초창기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겠다, 뭐 과감하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자체는 어떤 규제를 하나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과정이 힘들거나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규제학도 배우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필드에 나오면은 규제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가장 어려운 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없앴던 거 한 중에 리걸 서비스 분야에 이제 뭐 로톡 또 세무회계 서비스 분야에 3.3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3.3이라는 기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기의 기본 자료만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이게 30초 1분 만에 얼마 내야 되는 딱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제 연말 정산에 가까웠는데 그거 많이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무려 지금 이제 1,500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부터? 세무사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똑똑 같은 경우는 또 변호사, 변협에서. 예.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좀 설득하는 게 일단은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사이드입니다. 정부 사이드에는 여러 가지 또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법 분야는 또 법 개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법 사이드가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사이드에서도 정부 관계자를 좀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규제 개혁을 한 거에 있어서는 참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 설득과 정치적 어떤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가야 될 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워낙 오래된 뭐 시행령이나 법도 있을 거니까. 네네네. 저도 이제 IT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분야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법이 어떤 그 산업의 어떤 흐름을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정해진다는 건 항상 뒤늦게 그렇습니다. 규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확실하게 조금 개선을 한 규제 개혁을 한 예를 하나 들면 산업입지법에서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관리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두 가지 규제, 즉 업종별 규제와 조닝별 규제라고 해서 조닝별 이쪽 존에는 제조, 이쪽은 물류, 이쪽은 유통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업종은 사실은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조닝도 사실은 보면은 제조와 물류 유통이 이제는 좀 융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섬유 회사 같은 경우 섬유를 만들어서 의류 옷도 만들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온라인 쇼핑 그거는 유통 판매고 또 재고 물량 이런 건 물류기 때문에 한 공장에 잊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업종이 융합되고 또 제조, 유통, 물류가 융합되는 시대에 산업 지금 현재 단지 관련된 산업입지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관계부처, 국토부, 산업부에서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말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 이것만은 진짜 내수할 만하다, 잘했다라는 게 있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저출생 사회에서 양질의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영주권자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주권자, 외국인 학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트랙이 딱 분리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E9 비자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가 더 자기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즉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취직도 어렵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아무리 일을 잘하고 기업주가 잡더라도 5년 있으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칸막이를 다 드러내가지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 학생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방 기업들에 한해서 최대 4만 명까지 기업주가 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5년 이상 더 있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공항에 출입국할 때 쓴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출입국 신고서. 예, 없앴고 네.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도 굉장히 좀 간소화함으로써 국립공원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이런 데 이제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또 항만 등의 어떤 사업을 가능하게끔 해서 예를 들면 광양에 있는 포스코가 투자를 하게끔 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경제 산업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규제를 좀 개혁을 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보면 이제 단말기 유통법이죠. 뭐 이거 폐지한다든지 또는 뭐 농지법 개정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일단 단통법은 원칙적으로 좀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것인데, 예. 잘 아시겠지만 단통법이 이제 과도한 어떤 경쟁에 의해서 어떤 마케팅 비용이 좀 과도하게 좀 지출이 된다, 과당 경쟁이 난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마련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좀 선택권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과점 체제에서 좀 대기업이 통신 사업자가 또 과도하게 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예. 어떤 많은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런 어떤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좀 소비자들이 좀 선택권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좀 움직임이 맞다 해서 단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를 했고 예. 방금 말씀하신 농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농지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농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인구가 계속 좀 줄고 있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대기업 내지는 좀 기업농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농지를 구매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매매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개정안을 발의도 했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토지 매매, 특히 농지 거래를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 정책들, 법안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규제 개혁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서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막혔습니다. 근데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예, 저는 몇 가지를 꼽는다면 이제 일단 먼저 노동법, 노동 분야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노동 관계가 굉장히 좀 경직적으로 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함부로 좀 해고도 못하고 또 그 비자발적 어떤 실업에 대해서 또 실업급여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좀 과다하게 됨으로써 노동의 어떤 그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잘 될 때도 고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또 해고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있는 공장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좀 노동하는데 노동의 어떤 근로 분위기가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제가 몇 번이나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기금인데 그 고용기금은 50%는 노동자가 50%는 기업주가 부담을 하는 건데 예. 즉 이런 어떤 과도한 이런 어떤 반복 실업자들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선량한 노동자가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있어서 어떤 모럴 해저드가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 분야의 어떤 개혁이 좀 절실히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는 좀 보호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는 해야 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이유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AI 분야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 분야의 의료 산업화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프라이버시와 어떤 데이터의 어떤 조화 예.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이 높이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산업군 그리고 어떤 그 흐름, 트렌드, 인공지능, 로봇,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이렇게 AI로 활용한 뭐 딥페이크. 그리고 뭐 내년 되면 이게 도심항공교통, 뭐 UAM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이제 슬슬 나올 것 같고 자율주행, 전기차
예,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산업이 육성을 하려면 또 이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고 또 너무 풀다 보면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어떤 그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조율이 가능한 건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분야가 전부 다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이게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에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성 정보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이 그 정보를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은 자율 자동차 관련된 기술 확보는 거의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위치 정보가 노출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장애되는 그런 어떤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I 네. 분야도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AI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 분야 어떤 AI라면 의료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 수집에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굉장히 데이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해서 비식별 정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개인을 알 수 없는 뭐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삭제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점에서 굉장히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좀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신규 사업의 규제냐 또는 이제 신사업의 성장이냐 이 그 중간에서 정말로 그걸 잘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너무 늦어지면 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조금 전에도 이제 규제 개혁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근데 뭐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부분도 참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익 집단들이 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좀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견해랄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면은 반발하는 것은 당연히 좀 인지상정입니다. 예.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몰고 가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반발하는 어떤 집단에게도 손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반발하는 어떤 그런 기득권에는 그런 어떤 반발하지 않는 어떤 유인책을 제안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전에 뭐 의원 시절 때도 그랬고 또 뭐 대구시 경제국장으로 계실 네. 때도 그렇고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 경제적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접근 방식이 결국은 가격 변수에 의해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말한 가격 변수가 뭐냐? 첫 번째, 세금 문제입니다. 예. 세금. 지방하고 수도권의 세금을 저는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네네. 들면 뭐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특히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지방이 더 낮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도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인의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지금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매출도 매출이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 기업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세율을 달리 해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분야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공요금 중에 전기세가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와 일반 이제 가정과 그리고 이제 기업과 이런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서 사용한 것에 따라서 일부는 뭐 누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기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요금 체계가 다 달리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발전지에서 거리 관계가 반드시 전기 요금 산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이제 그 가격 코스트는
생산 코스트가 60~70% 차지하고 딜리버리 코스트, 운송 코스트가 30~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30~40%를 차지하는 딜리버리 코스트 분야 부분에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요금에 있어서 이런 어떤 운반 비용까지 반드시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예. 그런 저는 생각이고 좀 그런 것을 이제 인수위 때부터 많이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해 왔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이 기회균등 특구라고 해서 이 특구 내에는 좀 세율을 달리한다든지 또 분산전환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 안 되는데 예. 분산전환법에 따라서 이제 거리별 이제 좀 반영하는 이런 것은 좀 정부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 서울과 그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 이렇게 하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를 뭐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네. 서울에 있는 기업과 만약에 이제 대구나 어떤 부산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 같은 법인세가 아니라 네. 법인세를 좀 차등을 해서 네.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법인세도 차등하고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요금도 경우도? 차등하고 크게 봤을 때 가격 변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시장 경제적 접근 방법이고 이것이 소위 말해 TV에 의한 어떤 족에 의한 피팅, 보팅이 되는 그런 예.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곳을 네.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네. 이게 항상 지금 이야기됐던 이슈인데 최저임금이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동일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도 결국 이제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 차등을 하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투자 알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5글자로 좀 축약을 해서 자,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규제 개혁이란? 나에게 규제 개혁이란 저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대한민국 길. 또 두 번째는 나의 참 소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참 소명.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방이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다. 아마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라든지 각오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을 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정말 그 대한민국 미래 우리 후손 세대에 그래도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라 보고 각 분야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와 쇄신으로 멈추지 않는 규제 개혁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계명대 특임 교수로 계시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